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그 시작을 알리는 2020 대한민국 책의도시 제주 선포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세영입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 인원만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알려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지금 우리 책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제주시 신산공원 일원에서 본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책의 향기를 물씬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님을 대신해 김대연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고이범 제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본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용진 사무처장님 함께하십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님, 문종태 의원님, 박호영 의원님, 양영식 의원님, 이승하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추진협의회와 추진단 위원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후원 협약기관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오늘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 대한민국 책의도시 제주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장의 여건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김철용 우당도서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당도서관장 김철용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책의도시 선포식이 있기까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진흥에 앞장서는 자치단체 한 곳을 책의도시로 선정하고 전국 출판, 독서, 도서 관련 기관 등과 국민이 모이는 전국 최대의 독서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동네 책방, 독립서점, 독서회 등 독서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책 읽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책으로 가득한 섬 제주라는 슬로건으로 제주 독서문화대전 개최, 도서관 확충,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 등 생활 밀착형 독서 환경 구축과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을 통한 독서 문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보물섬 제주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소망해 왔고 3년 동안 유치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종합심사 등을 거쳐 마침내 2020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제주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주제 공모를 통해 지금 우리 책이라는 주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제주의 돌담과 책계야기를 소재로 한 책으로 보담, 책으로 듣담, 책으로 필담, 책으로 만담, 책으로 놀담 등 5개 소주제를 확정하여 독서대전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시 신산공원, 문예관, 자연사박물관 일원에서 3일간에 걸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오늘부터입니다. 독서란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와 독서의 지속성, 일상성 등을 담아 오늘 책이도시 선포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 책이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9월 독서문화 대전까지 독서붐을 조성하고 지역 모든 문화의 역량을 모아서 함께 읽는 독서문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준비에 다소 어려움이 많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있게 구성하여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이 가슴에 책과 문화의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경과보고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제주 선포가 있겠습니다. 책의 도시 제주 선포는 고희범 제주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 및 책 읽는 제주 선포 선언문. 제주는 자연,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책 읽는 사람이 주인인 행복도시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세계의 보물섬 제주에서 오는 9월 열리게 되며 책 읽는 사회 구현을 위한 열린 마당입니다. 자연과 인문 분야에 이어 책을 더한 대한민국 세계의 보물섬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의 첫발, 2020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제주 개최의 서막으로 책의 도시 제주 선포로 힘찬 출발을 선언합니다. 네, 책의 도시 제주가 선포됐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제주 상징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상징기 전달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김대현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먼저 상징기를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영 국장님께서 고희범 제주시장님께 상징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힘차게 흔들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과 함께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의 도시 제주 선포를 위한 상징기가 전달됐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잠시만 그대로 무대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에는 특별한 책장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인생 책장인데요. 이름만으로도 대충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향기가 되어준 책 한 권을 공유하고 또 소개하는 그러한 책장입니다. 인생 책장은 챌린지 형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오늘 선포식을 첫 시작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오는 9월까지 한 권 한 권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진 인생 책장은요, 오는 9월 대한민국 독서대전 큰마당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그 인생 책장의 첫 시작을 오늘 고희범 시장님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님 그리고 우당도서관 문종태 운영위원께서 해주실 텐데요. 그럼 문종태 위원도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좀 자리를 이동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태프분께서는 책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하시죠?
먼저 시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시장님께 좀 전해주시죠. 시장님, 제주가 체계 도시로 선포가 되는데요. 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체계 도시로 제주가 선정이 됐나요? 우선 독서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습니다. 2019년 그 주요 독서 지표 항목들이 5개가 있는데 연간 독서량, 공공도서관 이용률, 매일 독서 시간 이런 5대 항목이 모두 평균치 이상인 도시가 제주, 서울, 인천 세 도시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2017년에는 우리 주민 수 대비 도서관 수 가장 많고 또 특히 제주도의 경우 동네 책방이 한 200여 개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인프라들이 선정되는 주요 이유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 제주시가 삼수했습니다. 2017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낙방하다가 작년에 선정됐는데 그 기간에 우리가 제주 독서 문화대전을 3년째 계속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주최할 만큼 충분히 준비됐다고 인정이 돼서 선정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정말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책 읽기를 즐겨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시민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책이야말로 인류 문화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죠. 일생을 두고 연구하고 경험한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그걸 우리가 읽기만 하면 몇 시간 안에 또는 며칠 안에 그 사람들이 이룩한 평생의 과업을 한꺼번에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습니까? 책 읽는 시민, 그래서 품격 있는 시민들이 품격 있는 제주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품격 있는 제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절박하다는 그런 근거일 텐데 정신과 의사 정혜신 선생이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고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책 한 대목을 좀 제가 소개를 네. 할게요. 제가 마이크를 좀 들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체결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누구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뽑았습니다. 요즘 우울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돌아가는 길에 꼭 한 권 사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럼 옆에 계시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책 소개 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축제인지 우리 제주 도민분들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체부는 다양한 독서 진흥 정책을 전국에서 펼쳐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서 대전 체계 도시 선포식은 매해 어느 한 도시를 정해서
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관심을 이끌어내고 함으로써 종국에는 전국을 체계 도시로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해서 지금 7년째 나름 도시 간의 경쟁도 있고요. 잘 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는 독서 지표상 3대 도시에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런 도시에서 제주에서 우리 올해 독서 대전을 개최하게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제주시는 독서 지표가 3위나 되지만 책 읽는 인구가 많이 좀 줄었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책을 서로 권하고 또 읽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책 없이 인생 살아오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책은 어떤 전문 학술 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시나 동화 이런 걸 통해서 감성을 키워주고 그리고 소설 등을 통해서 만화 등을 통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제공해 줍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어떤 소통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원천 미디어인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2년마다 독서 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86.4%가 그랬습니다. 근데 작년 2019년도에 독서율이 1년에 한 권 읽은 걸 독서율로 치는데 52.1%까지 떨어졌어요. 상당히 안타깝고요. 물론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에 의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당국자로서는 좀 더 우리 이런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책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역할을 또 제주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질문입니다. 오늘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밖에도 많이 못 나가시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요. 거기에 좀 가장 딱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구석 미술관인데요. 요새 집콕 생활하는데 딱 맞는 그런 주제의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세계 아주 유명한 화가들, 거장들의 어떤 삶과 사랑, 그런 내용들 그리고 미술사의 흐름 등등 아주 소중한 지식들을 미술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써서 더욱더 일반인 읽기에 편하고 읽기 쉽습니다. 재미있고 적극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읽어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종태 위원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종태 도서관 운영위원님, 도서관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제주시가 체계 도시로 선포된 거에 대해서 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응원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0년 대한민국 체계도시 제주 선포식을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와 그리고 이제 삶의 다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맛있는 밥을 먹고 생각이 고프면 맛있는 책을 읽는 그런 어떤 체계도시 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도서관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다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노하우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죠. 노하우라기보다는요,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에 입사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또 사서 틈틈이 읽었는데 어쨌든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자주 이제 서점에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일부러 서점에 가서 그래서 책을 좀 몇 권이라도 사서 책상 가장 가까운 곳에 좀 두고서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가끔은 이제 짧은 메시지가 강한 울림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박재희 교수가 이제 쓴 3분 고전이라는 책인데요. 동양의 어떤 고전을 통해서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강한 울림 그리고 삶의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저도 한 구절 소개도 괜찮겠습니까? 네, 해주시죠. 그 사기의 교토삼굴이라는 어떤 그 구절이 있는데요. 똑똑한 토끼는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갖는다. 누구나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 시련을 대비하기 위해서 3개 정도의 이제 굴 안식처는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제 첫 번째 안식처는 아무래도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친구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이제 삶의 안식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읽어봐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인생 도서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인생 책장의 첫 시작을 세 분께서 꽂아 주시겠습니다. 잠시 뒤로 와 주실까요? 네, 인생 책장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보이도록 눕혀서 꽂아 주시죠. 네, 책을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책이 꽂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를 위해서 잠시만 자리에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0 올해의 책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도서 전달은 시민대표 10명을 선정해서 진행할 텐데요. 먼저 책을 전달해 주실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박호형 의원님, 양영식 의원님, 이승아 의원님, 김영진 처장님, 장현심 회장님, 그리고 김지혜 작가님까지 10분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책을 받으실 시민 대표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부문 김예진님, 김명숙님, 김혜은님, 청소년 부문 고명진 학생, 이석훈 학생, 그리고 어린이 부문 장효숙 어린이, 오윤건 어린이, 단체 부문은 느링든 도서회 이현주님, 글쓰다의 고영희님, 다온 반딧불이 이주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민대표 10분이 올해의 책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우선 전달해 주실 분들께 스태프분들께서 책을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책을 전달받을 분들도 뒤를 돌아서 받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의 책을 시민분들께 전달해 주세요.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돌아서 기념 촬영 한번 다시 할까요? 네, 한쪽으로 이렇게 뒤로 오셔서 함께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서주시고, 네, 올해의 책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고요.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을 오늘 다시 한번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더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사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 제주. 오늘 올해의 책이 시민 대표분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더 밝게 웃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한테 지금 소감 한마디 좀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저는 4학년 사마초등학교 4학년 4반 모윤건입니다. 모윤건 어린이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나요? 저 혼자 책 읽는 것보단 가족과 함께 책 읽는 것이 더 재밌을 거라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어쩜 이리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책 많이 읽고 좋은 책 가족과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책 전달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책은 시민 대표분들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0 제주시 올해의 책 대표 도서인 김지혜 작가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낭송이 있겠습니다. 낭송은 정민자 우당도서관 운영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1장에 있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쯤 시외버스를 타보았을 것이다. 비행기를 타거나 그것도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통수단 탑승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외버스 좌석에 앉아서 자신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시외버스 탑승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외버스에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표를 사도 버스를 탈 수가 없다. 타인은 갖지 못하고 나는 가진 어떤 것, 여기서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구조물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발견할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를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커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것을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발견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오더라도 자신의 특권을 눈치채지 못하곤 한다. 최규석의 웹툰 송곳에서는 지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어 말한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땅은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평평한가? 기울어져 있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이 풍경 전체를 보려면 세상에서 한 발짝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나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해 보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정말 평등한가? 나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그 이상량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차별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더 발견해야 할 때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후원 협약을 할 텐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간소화해서 오늘 후원 기관과 단체들이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기념 촬영하는 걸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을 위해서 고이범 제주시장님과 호명하는 후원기관 단체 대표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 제주문화예술재단, 국립제주박물관, 사단법인 제주올레,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은행,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협의회,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제주서점조합입니다. 네, 시장님과 대표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태프분들께서는 후원 협약서를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원 협약서를 펼쳐서 정면이 보이도록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이 보이도록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성황리에 치러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원협약 기념 촬영까지 진행해 봤고요. 다음 순서는 축하 공연입니다. 제주특별자치 도립 제주합창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 도립 제주합창단은 오늘 개구리와 올챙이 뮤지컬 만덕의 넘버 중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네 우정의 노래까지 세 곡 불러주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세상과 싸웠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 달렸지만 이럴 때 느꼈던 그 원망이 다시 나를 휘감고 있어.
운명의 답은 네,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제주합창단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올해의 책 작가님들과 만나는 북콘서트 시간입니다. 잠시 무대 정리를 좀 하고 진행할 텐데요. 무대 정리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작가님들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이신 김지혜 작가님은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와 인권 또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인권행정, 길라잡이 등이 있습니다. 자, 체리새우 비밀그립니다의 저자 황영미 작가님은 이번 책으로 제9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판탈롱 순정, 중딩은 외롭지 않아 등을 집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사자 와니니의 저자이신 이현 작가님은 짜장면 불어요, 장수 만세, 로봇의 별 등 한국 아동문학의 외연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전태일 문학상,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대상 등의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무대 준비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2020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제주 북콘서트를 위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세 분의 작가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서 오세요.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앉겠습니다. 네, 제주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북콘서트도 많이 취소되고 연기돼서 이렇게 독자들과 만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일 것 같아요.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혜 작가님 먼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네, 체리새우 비밀그립니다. 쓴 황영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이현입니다. 네, 세 분의 책이 제주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작가님.
네, 이 책은 제가 뭐 그동안 차별 인권을 연구했다고 했던 사람이 저지른 그 실수를 통해서 제가 그 뭐 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고민과 작은 그 깨달음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차별의 구조 안에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차별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조차도 차별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황영미 작가님 네. 말씀해 주시죠. 이 책은 제가 거기 작가의 말 거기다 썼는데 애들 그 커뮤니티에 고민글 올라오는 걸 보고 댓글을 달아주다가 이걸 댓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똑같은 고민이 올라와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줘야겠다. 그래서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아이들의 이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따 이런 거는 폭력으로 명백히 규정할 수 있는데 미묘한 폭력도 아니고 이렇게 미묘한 경계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은따 이런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 책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고민하고 뭐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은따 문제는 결국은 별로 시스템 상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결국은 자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얘기예요.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자세, 나의 자세 이런 소설입니다. 네, 푸른 사자 와니니 이현 작가님. 네, 푸른 사자 와니니는 동화고요. 아까 어린이 독자 두 분 멀리서 저 앞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올해 처음 뵙는 어린이 독자들인데요. 푸른 사자 와니니는 동화고 아프리카 세렝게티 국립공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사는 사자들의 야생에서의 삶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무리에서 우연찮게 쫓겨나서 떠돌이가 된 어린 사자 암사자 와니니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무리를 이루고 또 자신들의 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사자들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책에 관심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지혜 작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읽다 보면요, 정말 누구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특히 그 프롤로그에 쓰셨던 결정장애라는 표현은 저도 너무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어서 충격으로 좀 다가왔는데요.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거나 혹은 작가님이 직접 경험하신 차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 결정장애라고 사실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사실 이게 어떤 말을 차별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그 말을 왜 쓰셨어요라고 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 내가 장애라는 말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부족하고 열등하다라는 그런 관념이랑 연결짓고 있는가. 제가 그동안 장애와 관련해서 뭐 인권을 공부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요즘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 하고 있는데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차별은 물론 장애나 특정한 소수자의 이슈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책은 물론 장애나 성별 그리고 이주민 성소수자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생각해보면 뭐 학력이나 직업이나 뭐 나이나 뭐 경제적 상황, 가족 상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무시당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굉장히 힘들게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 차별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정말 차별하고 싶지 않고
또 평등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이런저런 경험을 했겠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프롤로그에 살짝 쓰기는 했는데 그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뭔가 이름표가 좀 달랐는 명패가 좀 달랐는데 저는 그걸 매일 출근할 때부터 뭐 화장실 가거나 중간중간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정규직인 직원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걸 보고 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그 큰 어떤 이슈가 누군가에는 사소하거나 아주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우리 사회의 많은 차별들이 누군가는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보지 못하고 있겠구나. 그게 꼭 악한 사람이라서 그래서가 아니라 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구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체리새우 비밀 그림이다의 황영미 작가님께 여쭐게요. 읽으면서 다현이의 성장기가 너무 생생했어요. 특히 그 다현이가 원래 가곡을 좋아하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학교에서는 뭐 진지충 이런 표현을 들을까봐 나도 아이돌 노래를 좋아해 하는 척을 하거든요. 되게 충격받았던 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아시지? 혹시 이 책의 내용이 작가님의 학창 시절 혹은 청소년기의 모습을 좀 담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이 다들 저를 보면 이제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 심사위원들도 다 어린 작가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나타나면 다들 이제 놀라시니까 숨어 살아야겠다, 신비주의를 고수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곳저곳 다니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생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제가 직접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 책을 읽은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작가님 제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얘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인가 봐요.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해보니까 제가 맨날 애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애들 얘기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오지랖 넓게 막 참견도 해주고 싶고 애들이 막 목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10대 애들이 지나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옆에 가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담았다가 이런 걸 글로 쓰고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러니까 뭐 다현이 성격하고 좀 다르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많이 기억이 안 나지만 대부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근데 우리 반에 남미경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애가 책을 많이 읽고 약간 다현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친구들끼리 방과 후에 막 한 대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개욕을 막 한 거예요. 막 열심히 걔가 잘난 척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원래 남 뒷담화할 때 별 근거도 없고 그냥 막 발산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걔가 뒷문을 탁 열면서 미경이가 막 울면서 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골이 서늘했죠. 다시는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 걔한테 싹싹 빌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다시는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자, 푸른 사자 완인이 이현 작가님께 여쭐게요.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동화인데 야생의 법과 질서를 좀 알게 돼요. 뭐 수사자가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부터 또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거를 알게 되는데 작가님이 원래 이 세렝게티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세렝게티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고요. 저는 사실 동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어린이도 아니었어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는데 일단 제가 어린이였을 때 이제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신 어린이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였는데요. 제가 그 부산 마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까지 서울도 안 가보고 그 작은 동네에서 여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자랐던 어린이인데
그런 저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책 읽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동화를 읽는 일.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동화는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주로 외국 번역 동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낯선 이야기들, 제가 저의 현실에서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세계로 가는 낯선 이야기들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화를 쓰는 사람이 됐을 때도 저는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좋지만 제가 쓰는 것도 역시 좋아하는 이야기는 좀 낯설고 멀고 새롭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이런저런 기회로 동물들에게 관심이 많아진 다음에 어떤 동물을 쓸까, 어떤 동물 이야기를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사자까지 가게 됐고, 사자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아프리카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됐죠. 네. 이현 작가님께 이어서 여쭐게요. 캐릭터 이름들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인공이 와니니, 네. 말라이카, 잠보, 무엇보다 진짜 사자 이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 이름을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완인이 쓸 때 이름 짓기가 마지막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 당연히 우리 한국인의 일상적인 이름을 붙이면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뭐 영어 이름도 안 되고 말을 지어내봐도 안 되고 또 내용상 좀 귀여운 동물 이름 이런 건 맞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세렝게티가 아프리카에 있지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그래서 와니니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스와힐리어의 어떤 단어예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인 스와힐리어의 어떤 단어라서 와니니는 그 사자들의 일반적인 법칙을 좀 따르지 않는 아이예요. 그래서 와니니는 스와힐리어로 왜라는 뜻이고요. 또 뭐 와니니에 나온 그 와니니가 있던 무리의 큰 할머니인 마디바는 지도자라는 뜻인데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애칭이 마디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을 스와힐리어에서 그 각각 캐릭터들과 어울리는 뜻을 가진 단어로 붙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황영미 작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속의 이 다현이 블로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블로그가 처음에는 비공개였는데 마지막에 다현이가 공개를 합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을 쓰실 때 작가님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소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체리새우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요, 다현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 가면 자기를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감춰야 되니까 자기의 개성을 드러나면 그러니까 찍어 누르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 생각, 그런 얘기들을 쓰는 일기 같은, 비밀 일기 같은 블로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공개로 돌리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 그래 나 생긴 대로 살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아까 선량한 차별주의자에도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만 어떤 목표를 정하고 평균치를 정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추방시키거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이게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돼, 성적은 어떻게 돼야 돼, 그런 기준이 있어요, 사회에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그냥 나는 채송화인데 세상은 나를 해바라기가 되라고 요구를 하면 끝도 없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절망하면서 살겠죠. 근데 그래서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얘가 그래서 그래 나 이렇게 생겼어 어쩌라고. 그 어쩌라고 아님 말고 뭐 거기에 주문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제가 만든 주문인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니까 애들이 너 진지충이네 그러면 그래 나 진지충이다 어쩌라고, 이런 의미에서 공개로 돌리는 거죠. 자, 나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 이런 것들을 남들이 뭐라건 그냥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로 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김지혜 작가님께 여쭐게요. 제주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사실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작년부터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지역과 신문사, 서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자가 선정한 올해의 책이기도 했어요.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오늘날의 현대인이 이렇게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는 거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저도 이제 책을 쓸 때는 이런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실지를 예상을 사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것을 뭐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차별에 대해서 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꼭 저의 책 이전부터 관련돼서 사회 이슈, 소수자의 이슈에 관해서 이미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물론 내가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잘 산다는 건 결국 모두가 같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또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리고 내가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사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인데 우리 각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들이 갈등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존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고민들을 이미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과정에서 이 책을 좀 찾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 평등에 관한 논의를 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또 계속되는 어떤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독자분들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책을 읽었더니 나는 선량한 시민인데 차별주의자가 된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두 번째로 읽었더니 작가님의 말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읽었더니 내가 선량한 차별자일 수 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됐다. 그만큼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평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작가님은 더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처음 차별과 평등을 말하는데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예, 이게 사실은 엄청난 부담감에서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제가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한 것도 뭐 책에는 짧게 썼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수많은 생각이 오갔는데요. 왜 그 말을 쓰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근데 이제 그게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권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강의를 한다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그 관념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지 그것이 이제 물론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선, 태도 이런 것으로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무서워지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뭐 혐오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바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놀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기 뭐 진시충 이런 말씀 하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것은 상대가 예민한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쓰면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해지기는 어렵지 우리가 안 보이는 곳이 있는 게 사실은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삶의 경험이 너무 다른 거죠. 그 위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아까 그래서 내가 낭독해 주신 분께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마음을 닫고 상대가 예민하다고 얘기하는 대신에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듣는 것, 그 사람의 위치에서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할 것은 나는 계속 실수하겠지만 이 책을 쓰면서도 계속 또 무언가 잘못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내가 그만큼 열려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소통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황영미 작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책 말미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작가님의 소설이 타인에게 다가가는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 좀 와닿았는데요. 사회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교실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다연이를 위해서 혹시 해주고 싶은 어떤 마음의 지도와 같은 말이 있다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고민글에 답글을 달아주기 시작하다가 쓰게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죠. 이 책 곳곳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계속 써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걔 그 점심 급식 때 매일 굶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너 왜 밥 안 먹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둘러대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뭐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존중과 배려, 그리고 계속 두 분 말씀도 마찬가지 열린 자세. 우리가 사실은 선의를 가지고 다가가도 서로 오해도 발생을 하고 엇갈리기도 하고 관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기는 쉽고 그리고 사람들 비방하기도 쉽고 그러기 쉬워요. 미워하기 쉬워요. 근데 이해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노력을 해야 되니까. 열린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서로 좀 열려 있는 자세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저 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게 오해가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두 분 작가님 만난다고 여기 제주도 온다고는 설렜는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둘 다 사실 이런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책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내가 혹시 혼자가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만나니까 이런 비슷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사람을 만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책 많이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현 작가님께 여쭐게요. 푸른 사자 와니니가 동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선생님과 엄마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도 엄마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과 엄마, 어른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동물들은 우리 삶에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세렝게티라는 공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동물들이 애초에 자기가 태어난 본성에 따라서 원석 그대로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어린이든 어른이든 뭐 학부모의 입장이든 뭐 양육자의 입장이든 아니면 교사의 입장이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삶의 필터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어린이냐 아니면 가정에서의 양육자냐 교사냐에 따라서 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시는 지점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무리 이야기니까 어른들은 공동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세렝게티다 보니까 어떤 생태적인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어린 와니니에게 이제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좀 뜻밖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이 완인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감정이입을 하냐면 거기서 이제 주인공 완인이가 자기는 쓸모없는 사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합니다. 요즘 보통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글로 쓰기도 하고 말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원석 같은 동물들의 삶이 주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면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쓸모없는 완인이가 마지막에 밀림의 왕 사자가 돼서 크게 포효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들과 그리고 많은 팬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작가님부터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책 선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읽으실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이 책은 어떤 답을 뭐 이렇게 드린다기보다는 저도 하나의 고민을 꺼내 놓은 것이고 그 책을 읽으시면서 각자의 고민들이 또 꺼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몇몇이 예컨대 뭐 토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로의 고민을 들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고민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논의할 수 있으면은 토론이 활발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영미 작가님. 예, 저도 여기 제가 3년 전에 결혼 25주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주도로 오기로 했는데 애가 고3이어가지고 둘째가 못 오고 그걸 이번에 오게 되었는데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10대 친구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내려오기 전에 다른 소설 초고를 마무리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청춘은 찰나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이 책 보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10대 가장 좋을 때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엔 좋을 때지만 자기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친구들과 좀 즐겁게 가능하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 작가님. 네, 그 뉴스에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가면 그 초원에 도로가 이렇게 황토길이 놓여 있고 이제 그리로 사파리 차들이 다니면서 관광을 해요. 그래서 보통 동물들이 그 길을 가로질러 가긴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진 않는데 사자 무리들이 그 길에 배를 깔고 아예 누워서 쉬고 있는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게 풀숲은 아무래도 좀 습기가 있고 고양이과 동물들이 물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황토길은 말라 있어서 거기에 나와서 있고 이제 그 느낌을 좋아해서 사자들이 거기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근데 그걸 보는 저의 마음은 꼭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렝게티로도 갈 수 없고 제가 오늘 제주도에 오는 것만도 김포공항에서 정말 감개가 무량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앉아 계신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하나하나가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서로 있고 우리의 이야기들이 같은 마음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지금 벌써 6월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학교에 가서 어린이 독자님들을 좀 만났을 텐데 여지껏 한 번도 못 만나서 정말 너무 그리워서 눈이 짓무를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책으로라도 어린이와 작가뿐만 아니라 서로 만날 수 있는 서로 마음에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으로 독자들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0 대한민국 체계도시 제주 선포식과 그리고 축하 공연, 북콘서트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독서 대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포식과 그리고 북콘서트는 비대면으로 생중계되었는데요. 제주시 유튜브에서 다시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